이자카야, 술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은 들어본 이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인 이자카야는 어떠한 배경으로 탄생된 단어일까요? 이자카야라는 단어가 일본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이 1748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자카야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카야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카야는 현대 일본에도 존재하는 업종이죠. 원래는 술을 주조해 판매하는 업자를 의미합니다만 근대에 와서는 술을 주조하지는 않고 판매만 하는 업자도 동일하게 사카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게 처마 끝에 이러한 모양의 물건이 걸려있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삼나무 가지로 만들어 걸어둔 이 물건을 스기바야시 또는 스기다마라고 부릅니다. 이 스기바야시는 술을 주조하는 사카야의 상징입니다. 나라현 사쿠라이시에 위치한 오미와 신사에 술 주조와 관계된 오모노 누시노카미라는 신이 모셔져 있고 오미와 신사 배후에 위치한 미와산의 삼나무가 신의 나무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삼나무로 만든 스기바야시가 술 주조업자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일본 여행 중 이러한 종류의 스기바야시를 만나신다면 이곳은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카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즌에 맞추어 술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푸른 잎의 삼나무 가지로 만든 스기다마를 걸어두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기다마의 색깔은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스기다마의 색으로 새로운 술이 나왔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겠죠. 상킨 코타이 등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몰려든 독신 남성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던 에도에는 술을 판매하는 사카야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술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카야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이자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술을 계량해서 판매만 하던 주류 소매상 사카야에서 저렴한 가격에 술 한잔 걸칠 수 있는 이자카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사무라이 가문의 일꾼으로 고용되어 있던 하급 계층인 고모노, 주겐 등이 주 고객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거친 사람들이 자주 오는 곳이다 보니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자카 고객 사절을 써붙인 사카야도 생겨나는데요. 신개념 서비스의 부작용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회를 거머쥐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겠죠. 이윽고 에도의 한 귀퉁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를 잡은 가게가 등장하게 됩니다. (1596년) 도시마야 주에몬이 설립한 주류 판매점인 도시마야는 주류 판매점 안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이자카 서비스를 재빠르게 도입하여 비즈니스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에도 시대 초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습지에 불과했던 에도를 거대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있었고 일본 전국에서 각종 석재와 목재 등을 실은 배들이 물자 하역을 위해 이용했던 곳이 지금의 도쿄, 지오다쿠, 간다 인근에 위치한 간다 가마쿠라카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인근에 수많은 인부들이 모여들었음은 불보듯 뻔하겠죠. 마침 가마쿠라카시에서 사카야를 하고 있던 주에모는 가게를 넓히고 술을 다른 가게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술은 원가로 판매하고 다르로 불리우는 술을 담는 통이 전부 비워지게 되면 그 통을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특이한 방법을 고안했던 것인데요. 물기를 제거한 두부 위에 미소를 발라서 구워낸 미소 덴라크를 안주로 함께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주도 원가만 받고 판매하게 되는데요. 가게 밖에서 미소 덴라크를 구워내면서 맛있는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절대 가게 밖에서 별도 판매는 하지 않고 도시마야 안에서만 판매를 하는 전략이었죠. 판매 방식이 박리담회의 끝판왕으로 보이는데요.
술에서도 이익을 남기지 않았고 안주도 원가로 판매하면서 오로지 목적은 비워진 술통을 재판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판매 방식으로 큰 이익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싼 가격에 술 한 잔 걸칠 수 있는 곳이기에 행상인, 고모노, 마고, 센토, 일용직 노동자, 동양꾼 등 에도의 하층민들은 모두 도시마야에 몰려듭니다.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가마꾼, 가곡각기 역시 주요 손님 중 한 그룹이었죠. 이러다 보니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싶으면 도시마야로 가면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도 전역의 행상들이 밀집하는 만남의 광장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겠죠. 도시마야의 이러한 극단적 박리담의 비즈니스는 큰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 히나마츠리에 사용되는 술인 시라자케를 만들어 대히트시킨 것을 보면 하층민에게는 고단했던 에도 생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서 우선은 압도적 규모의 사람들에게 가게 이름을 알리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834년) 에도의 명소를 소개하기 위해 간행된 에도 메쇼즈에라는 그림책자에 도시마야의 시라자케를 구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도시마야의 선조가 구사했던 박리담의 전술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1596년 창업한 도시마야는 이자카야의 원조로 불리우며 426년째 그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다시 재건하였고 1945년 도쿄 대공습 당시 또다시 전소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되죠. 패전 후에는 원래 가게가 있던 장소를 미군이 점령하면서 현재 도시마야 본점 위치로 이전의 영업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가게가 파괴된 이후에는 현장에서 술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자카야로서의 영업은 중지된 상태였는데요. 2020년 원래의 창업 장소에서 가까운 간다 니시키초에 건설된 대형 오피스 빌딩 간다 스퀘어 1층에 도시마야 주점이라는 이름의 점포를 열고 약 100년 만에 창업 당시의 원조 이자카야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입점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매출이 급감, 새 점포 개업이 불투명해지기도 했습니다만 400년이 넘은 신의세 기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응원은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크라우드 펀딩으로까지 이어졌고 도시마야는 여러 어려움을 딛고 결국 간다 스퀘어에 무사히 입점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다 스퀘어 건물 자체가 에도, 도쿄, 모던을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도 시대 모습의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자카야의 원조를 찾아 한 번쯤은 들러볼 만한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9년 2월 매일경제뉴스 기사에 따르면 100년 이상 된 기업은 일본 전국에 33,069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6곳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5,000배가 넘는 수치네요. 전 세계 200년 이상 된 기업 총 7,21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3,937곳이 일본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을 다 합쳐도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200년 이상 기업 수에 모자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대한민국과 중국에는 200년 이상 된 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50년으로 기준을 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오래된 역사가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맛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이기에 오랜 역사가 가진 상품과 음식의 스토리에 사람들은 더 매료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일본 문화의 힘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한국, 일본, 중국 중 일본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강한 문화의 힘이 되겠죠. 대한민국의 스토리는 과연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19년 아사히 신문 출판에서 발행된 오우에도노 메시또 사케또 온나 에도 시대의 먹거리와 술과 여자라는 책과 2018년 지크마 분코에서 발행된 이자카야노 단조 이자카야의 탄생이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